폴드는 왜 펼쳐야 할까요? 폴드는 펼치면 태블릿이 됩니다. 단순히 화면이 크다고 태블릿이 되는 건 아닌데요.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할 수 없는 강력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폴드4에서 제대로 멀티태스킹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화면 하단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존재합니다. 각각 버튼을 누르면요, 맨 왼쪽에서부터 최근 사용의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홈으로 가기, 그리고 맨 오른쪽 이걸 누르면 뒤로 가기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게 항상 같은 위치에 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으나 반대로 항상 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특화된 폴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스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바를 클릭하고 이 버튼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이 버튼이 사라지고 회색 바가 생기면서 화면의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자, 이 제스처 사용 방법은요, 회색 바를 위로 올리면 홈으로 가고요, 그리고 회색 바를 살짝만 올리면 이렇게 최근 사용의 목록으로, 그리고 왼쪽 화면 끝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뒤로 가기, 오른쪽 화면 끝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드래그해도 뒤로 가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 제스처에 익숙해지면요, 아래에 이 회색 바까지 제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회색 바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법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서 이 제스처 힌트를 비활성화 해주면 이렇게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폴드를 펼쳤을 때 큰 화면을 제스처로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스처를 필수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누르고 원핸드라고 검색해서 이 영어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설치해 줍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다면 앱을 실행해 주고요. 자, 이 앱에 들어가서 여기 맨 위에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크기 있죠? 이 크기를 제일 오른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바꿔주고요. 그 다음 터치 인식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이 굵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기본 설정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처럼 케이스 없이 생폰으로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터치 인식 영역이 그렇게 굵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케이스 끝부분이 터치 인식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얘를 조금 굵게 이렇게 해주셔야 얘가 제스처가 잘 먹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터치 인식 영역을 좀 더 크게 잡아주시면 되고, 저처럼 생폰을 쓰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굵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핸들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 직선 방향으로 밀었을 때, 그리고 대각선으로 올렸을 때, 대각선으로 내렸을 때 각각 다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에서 대각선으로 내릴 때는 눌러서 홈 버튼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오른쪽 핸들도 여기를 홈 버튼으로 똑같이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홈으로 들어가고요, 위로 올리면 최근 앱 버튼, 그리고 한번 밀면 뒤로 가기 버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왼쪽 핸들에 들어가서 여기 긴 제스처가 있죠? 이 긴 제스처를 활성화 해줍니다. 자, 활성화를 해주면 이제 얘를 길게 눌렀을 때 또 새로운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길게 했을 때 화면 캡처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린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핸들도 들어가서 긴 제스처 설정하시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 광활한 화면에서도 그냥 어디든지 아래로 내리면 홈으로 가고요, 위로 올리면 최근 앱 사용, 그리고 어디든지 이렇게 밀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하면 뒤로 간다. 자,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멀티태스킹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면 이제부터는 멀티태스킹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 화면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엣지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게 엣지 패널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여기 엣지 패널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핸들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먼저 크기와 핸들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 핸들의 위치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드에 있는 볼륨 상하나 혹은 지문 인식 홈 버튼 있죠. 요 위치로 맞춰주시면 찾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볼륨 키 상하 위쪽 부분에 맞췄고요. 그리고 크기도 이 버튼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핸들의 위치를 무조건 잠금을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핸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얘를 꾹 누르고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편리하긴 한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꾹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항상 이렇게 잠금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꾹 눌러도 위치가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버리죠. 자, 처음에 이 엣지 패널 위치가 적응이 되지 않는다면 이 아래 스타일에서 이렇게 색상을 좀 튀는 색깔로 바꿔주면 잘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좀 많이 적응이 됐다 그러면은 투명도를 좀 높음에 가깝게 하시고요. 그리고 너비를 가늘게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엣지 패널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엣지 패널은요, 항상 앞서 지정해 놓은 이 위치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요, 이걸 드래그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 위에서부터 여기 점선까지는요, 내가 가장 최근에 실행한 어플 목록이 뜨고요. 그리고 이 점선 아래에서부터는 내가 즐겨찾기한 어플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자, 이 맨 아래에 선 3개 있죠.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모든 앱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편집을 누르면 즐겨찾기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하고 싶은 어플을 꾹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터치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마이너스 누르면 없어지고요. 터치 누르면 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즐겨찾기 어플이 5개 이상이 되면 이렇게 2줄로 나타나게 되고요. 최대 22개까지 이렇게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앱을 겹치게 되면요, 2개가 합쳐지는 폴더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이 점점점을 누르면요, 설정을 몇 가지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분할 화면으로 열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를 비활성화 해주면 내가 최근에 사용한 어플 목록들을 노출시켜 주지 않고요. 앱 이름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면 앱의 이름들을 알려줍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어플을 식별하기에는 좋겠지만 이게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즐겨찾기 어플이 3개를 넘어가면 2줄로 바뀌게 되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엣지 패널은 어떻게 쓰는 거냐? 먼저 엣지 패널을 불러온 상태에서 내가 쓰고 싶은 앱을 그냥 터치하면요, 그 앱으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자, 다시 엣지 패널을 불러와서 이번에는 내가 분할하고자 하는 앱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밖으로 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좌, 상, 우, 하, 그리고 가운데 팝업, 이런 식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손가락을 놔버리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나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하로 나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꾹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3개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좌우로 분할된 상태에서도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3개까지 화면 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엣지 패널에 들어가서 이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편집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점점점을 3개 눌러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본 길게 누르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누르기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앱을 누르기만 하면요, 앱이 처음에는 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빠르게 분할 화면이 되는 장점은 있지만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좌우 분할로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앱과 앱이 분리된 이 선 가운데 하얀색 점 3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고 움직이면 앱 간의 비율을, 분할 화면 비율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3개로 나뉘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아예 끝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앱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앱이 없어지죠.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 이 점 3개를 한 번만 터치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누르면 좌우로 되어 있던 것이 상하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또 누르면 바뀌고,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걸 눌러보면 좌우가 서로 반대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좌우가 바뀌고요. 만약에 상하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위아래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별표를 누르면요, 현재 띄워져 있는 이 두 개의 앱들을 한 번에 호출할 수 있는 앱 페어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홈 화면에 추가할 거냐 아니면 엣지 패널에 추가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엣지 패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 엣지 패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엣지 패널을 들어갔을 때 아까 이 불러왔던 앱들의 앱 페어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두 개의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카메라까지 추가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즐겨찾기를 누른 다음 엣지 패널에 추가를 하면 똑같이 이렇게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를 클릭하기만 하면 터치 한 번에 이 앱 3개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어플들을 추가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불러올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각 분할된 앱마다 상단 중앙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막대기를 꾹 누르고 이동하면 앱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자, 이렇게 앱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자, 막대기를 한 번만 터치하면요, 이렇게 또 4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제일 왼쪽 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어플리케이션 목록이 다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변경하고자 싶은 어플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할된 화면에서의 앱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걸 누르게 되면 팝업으로 이렇게 띄워지고요. 세 번째 걸 누르게 되면 현재 앱을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면서 분할 화면이 풀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자, 엣지 패널에서 앱을 가져올 때 앱을 꾹 눌러서 가운데로 가져가게 돼서 놓게 되면 얘가 팝업으로 띄워지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파란색 막대기를 누르고 움직여서 팝업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상단 대각선을 잡고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를 누르고 이동하다 보면 이 아래에 삭제라는 아이콘이 뜨는데요. 얘까지 가져가서 빨간색 이렇게 됐을 때 놓게 되면 팝업을 종료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막대기를 한번 눌러서 제일 오른쪽에 X 버튼을 눌러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팝업도 막대기를 한번 누르면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 메뉴가 노출된 팝업 버전으로 바뀌는데요. 이 점점점을 눌러서 다시 제일 왼쪽 걸 누르게 되면 다시 막대기형 팝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 그림을 클릭하면 이 팝업 창의 어플리케이션을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옮겨주고요. 세 번째를 누르면 투명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얘를 투명하게 할수록 안쪽에 있는 앱이 다 비치기 때문에 이거는 기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얘를 최소화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치를 또 지정해 둘 수 있고요. 아무데나 놓을 수 있고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 그리고 최소화된 상태에서 또 아래로 내려가서 이 삭제 끌어다 놓으면 없앨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팝업은 이렇게 5개까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할 화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요,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든 간에 그 영역을 터치하면 모든 명령이 터치한 화면에 우선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과 설정 앱으로 나뉜 화면에서 내가 현재 설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뒤로 가기를 하면 구글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사용 중인 이 앱의 뒤로 가기 명령이 수행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구글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구글을 쓰다가 얘가 궁금하다 클릭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자, 이제 뒤로 가기 한번 해볼까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뒤로 가기를 눌러도 이렇게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내가 현재 활성화 중인 앱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면 이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얘를 건드리고 있으면 여기 막대기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얘를 건드리고 있으면 막대기가 파란색으로, 이 왼쪽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앱이 3개로 나뉘어져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막대기가
내가 현재 사용 중인 구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분할 화면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유튜브와 게임의 조합이라면 이렇게 상하 화면으로 나눠서 유튜브를 보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좋고요.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쇼핑을 하면서 목록을 보다가 궁금한 페이지가 있어요. 얘 한번 알아보고 싶네. 꾹 눌러서 다른 창으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면서 분할된 화면으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고요. 이 목록은 다시 검색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활용할 수도 있죠. 아니면 코인이나 주식을 띄워놓으면서 웹서핑을 한다든지 등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참 좋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태스크바를 이용해서 분할 화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스크바 같은 경우도 최초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가 어떤 어플을 최초 실행했을 때 이렇게 아래 하단에 뜨는데요. 이거는 홈 화면 하단 즐겨찾기한 앱들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앱 간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앱을 꾹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얘도 분할 화면이 가능합니다. 자, 이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총 8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역시 폴더화도 가능합니다. 태스크바를 잘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이 선이 그어진 곳까지가 내가 즐겨찾기한 이 어플 목록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내가 즐겨찾기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사용한 어플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자, 이 태스크바 즐겨찾기 설정은요, 기존 홈화면 편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빼거나 집어넣거나 하시면 됩니다. 태스크바가 이렇게 떠 있는 동안에는 그 공간을 여기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앱에 표시되는 부분이 좀 좁아지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왼쪽 아래 빈 공간이나 오른쪽 아래 빈 공간을 눌러서 이렇게 껐다 켜줄 수 있습니다. 얘가 꺼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넓어지죠.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다시 공간을 터치하면 이렇게 켜지고요. 설정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태스크바를 눌러서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라든지 길게 눌러 표시 및 숨기기 설정을 바꿔줄 수 있고요. 얘 또한 비활성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굿락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앱을 다운받았다면 앱을 실행하고 여기서 이걸 눌러가지고 멀티스타를 다운받습니다. 다시 굿락으로 돌아가서 멀티스타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를 활성화해줍니다. 분할하면, 팝업하면 다 체크를 해주고요. 자, 기존에 이 정도 화면으로 노출되었던 모습들이 자, 이렇게 화면이 축소돼서 정보가 좀 더 많이 보여지죠. 아무래도 화면이 분할이 되면 보여지는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 포커스 이것도 활성화해줍니다. 이거는 가끔 가다가 포커스를 잃게 되면 앱들이 멈추던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 더 이상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인스타그램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분할 화면이 지원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팝업밖에 안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을 강제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얘를 활성화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킨 상태에서 다른 앱을 이렇게 불러와도 분할 화면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분할 화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스크바까지 켜져 있으면 요 아래 줄하고 요 위에 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되는데 얘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유용한 기능의 실험실에 들어가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이거를 활성화해 줍니다. 다시 한번 앱 분할을 켜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상단의 줄과 하단의 줄을 모두 큰 화면으로 꽉 차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태스크바 어떻게 씁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혹은 뭐 시간이나 배터리 같은 거 어떻게 확인하냐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리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려도 이렇게 태스크바와 시간 표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을 활성화하게 되면요, 상단의 모서리 부분을 잡고 내리면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앱을 팝업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팝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얘를 활성화하게 되면요, 이렇게 앱이 좌우로 분할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앱을 빠르게 다른 앱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앱 선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앱을 선택하면 바로 빠르게 앱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앱을 전환할 수 있어요, 빠르게. 근데 위에서 아래는 안 됩니다. 빠른 설정창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는 안 되고요. 아래에서 위에만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폴드는 기본적으로 커버 화면에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화면을 펼치면 현재 사용 중인 화면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같이 이렇게 펼쳤을 때 전체 화면으로 열리지 않는 앱들이 몇몇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설정,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스타를 열었을 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화면을 펼쳐서 사용을 하다가 이걸 다시 닫았을 때 사용 중인 화면을 커버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에 가서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을 누른 다음에 모든 앱을 할지 아니면 해당 앱들을 선택할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카메라, 갤러리 등을 설정하면 이거 은근히 편리합니다. 단 어떤 특정 어플들은 이렇게 커버 화면으로 넘어갈 때 비율이 이상해지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냥 얘를 종료시켜 주고 다시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폴드의 화면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앱을 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왼쪽 최상단에 이 그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캡처 뷰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촬영한 사진을 바로바로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3개가 넘어가게 되면 스크롤을 통해서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얘를 확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확인하게 되면 초점이 제대로 맞았는지 색감이 제대로 표현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누르게 되면 바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캡처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접기만 해도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펼치면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눕게 되면 약간 UI가 달라지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스타일은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눌러서 상세히 보기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위에 이 UI들을 보이시죠? 여기서 제일 오른쪽 끝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커버 화면 미리 보기가 켜지는데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커버 화면에서 현재 내가 찍고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진을 찍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이 정도는 돼야죠.